일기 진실화해위원회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의 조사 대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과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 인권 유린과 폭력, 학살, 의문사로 규정되는 적대 세력에 의한 희생사건이다. 일기 진실화해위원회는 2005년 12월 1일부터 2006년 11월 30일까지 1년 동안 신청서를 접수하였다.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과 적대 세력에 의한 피해 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관련 사건은 총 9,980건이 위원회에 접수되었다. 이 중에서 8,187건이 진실규명으로 464건이 진실규명 불능으로 결정되었다. 이외에 각하 1,056건, 취하 264건, 이송 5건, 중지 4건 등의 결정을 통해 신청된 사건 100%를 처리하였다. 일기 진실화해위원회는 총 12,364명의 진실규명자를 확인 및 추정하였고 조사 과정에서 인지된 8,256명의 추가 피해자를 확인하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피해자 총 26,620명을 파악하였다. 전체 진실규명자 중에서 약 40%인 4,935명이 군경 관련 사건의 피해자였고 약 32%인 4,000명이 예비검속, 보도연맹, 형무소 관련 사건 피해자였으며 약 22%인 2,666명이 적대세력 관련 사건 피해자였다. 미군 관련 사건 피해자는 약 6.2%인 763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추가 확인된 피해자는 총 8,255명이었다. 이는 위원회의 조사 과정에서 같은 사건이나 유사한 사건 안에서 신원 확인이 가능했던 피해자의 명단을 집계한 수치이므로 실제로는 더 많은 피해자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2023년) 2기 진실화해위원회는 1기 진실화해위원회 진실규명과 결정조사보고서를 토대로 실질조사의 일환으로 아산과 서산 지역에서 유해 발굴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당시의 참혹함을 생생하게 알려주는 유해들이 그대로 발굴되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아직 끝나지 않은 그들의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인민군에게 밥 한 번 해줬다고, 사랑방 한 번 내줬다고 부역 혐의자가 되기도 했다. 이웃사람 부탁으로 뭔지 모를 서류에 도장 한 번 찍어줬다가 좌익 명단에 이름이 오르기도 하고, 그냥 어느 집안과 사이가 나빠서 일가가 모두 빨갱이로 몰리기도 했다. 전쟁 발발 직후에 보도연맹 학살과 인민군 점령기 좌익 세력에 의한 학살을 거치면서 주민들 사이에 갈등과 반목은 크게 쌓여갔다. 이쪽에서 저쪽으로, 다시 저쪽에서 이쪽으로 학살이 반복되면서 보복성이 더 강해졌다. 이런 성격은 수복 이후 경찰의 부역자 처리 과정에 그대로 반영됐고 부역과 관계없는 불특정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되는 원인이 됐다. 아산 부역 혐의 희생 사건은 1950년 9월 말부터 1951년 1월까지 온양경찰서 소속 경찰과 치안대에 의해 이번 유해 발굴이 이루어진 성지산 방공호 등 여러 곳에서 민간인들이 집단 살해된 사건이다. 일기위원회 조사 결과 희생된 사람은 최소 8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아산 지역의 희생자들을 연행해서 불법 처형한 자들은 주로 대한청년단, 청년방위대, 향토방위대, 태극동맹 등에 치안되었다. 이들은 온양경찰서장의 지휘 아래 처형을 자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 치안대원은 주로 인민군 점령기에 희생되었던 사람들의 가족이었다. 그리고 인민군 점령기에는 좌익 측의 일을 보았다가 수복되자 자리를 옮겨 부역자들을 처형하는 데 앞장선 사람들이었다. 희생자는 부역 혐의를 받던 주민들과 그들의 가족이었다. 당시 부역 혐의자들은 적법한 조사나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희생되었으며 그 가족들은 마을회의 혹은 도민증 발급이라는 연락을 받고 소집되었다가 이유도 모른 채 살해되었다. 서산 태안 부역 혐의 희생 사건은 1950년 10월부터 12월까지 서산경찰서, 태안경찰서 소속 경찰과 해군, 치안대 등에게 이번 유해 발굴이 이루어진 갈산리 교통호를 비롯한 최소 30여 곳에서 민간인들이 집단 살해된 사건이다. 일기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결과 이 사건에서 희생자로 확인된 사람은 977명이고 희생 추정자는 888명, 총 1865명에 달한다. 특히 서산군에서 이 시기 부역 활동을 했던 사람들은 이미 도피 월북한 뒤였고 이웃의 권유나 강요에 의해 인민군 점령기에 특정한 직책을 맡거나 자신도 모르게 특정 단체의 이름이 올랐던 다수의 사람들이 희생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복 후 경찰은 앞선 시기 좌익 세력에 의한 희생자 유가족과 우익단체를 주축으로 구성된 치안대를 부역 혐의자 체포, 취조, 분류하는 공적 임무에 개입시켰고 처형하기로 분류된 부역 혐의자를 처리했다. 따라서 부역 혐의가 불분명한 민간인의 희생도 매우 많았다. 아산 부역 혐의 희생 사건의 희생자들은 가족 단위로 살해되었기 때문에 유족이 없는 경우가 있었으며 유족이 있더라도 생존을 위해 곧 고향을 떠나버렸다. 그러므로 시신 수습은 거의 이루어질 수 없었다. 특히 희생자 가운데 10세 미만의 어린이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부역자 살해가 뚜렷한 혐의나 기준 없이 무차별적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서산 부역 혐의 희생 사건의 희생자들은 대부분 농사를 지으며 생계를 꾸려갔던 20에서 40대의 성인 남성들이었으며 여성들도 일부 포함되어 있었다. 이들 중 일부는 인민군 점령기에 공적인 역할을 맡거나 특정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부역 혐의에 대한 판단은 부역자 처리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군경의 임의적 판단과 사적인 감정에 의한 것이 많았다. 즉, 부역 혐의 희생자 중 다수는 군경이 자체적으로 만든 부역자 처리 기준과 사적 감정에 의해 최소한의 법적 절차도 없이 희생되었다. 2023년 3월 27일부터 20여일간 아산시 배방읍 공수리 성대산 방공호에서 아산 부역 혐의 희생 사건 유해 발굴을 진행해왔다. 이번 유해 발굴은 한국전쟁 당시 부역 혐의 희생 사건에 대한 첫 국가 차원의 유해 발굴이기도 하다. 이번 유해 발굴에선 최소 49유해가 확인되었고 이들은 대부분 건장한 남성으로 2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일 것으로 추정됐다. 유해는 폭 3m, 길이 14m 방공호를 따라 빽빽한 상태로 드러나 방공호에서 집단 학살당한 것으로 보인다. 유해 대부분은 무릎이 구부러지고 앉은 자세인 L자 형태로 보이고 있어 학살당한 후 좁은 방공호에 바로 매장된 것으로 추정된다. 73년 전 당시 집단 학살 정황을 생생히 보여주는 온전한 형태의 유해와 유품이 다수 발굴된 현장의 공개는 한국전쟁 당시 생생한 집단 학살 상황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수복 후에 경찰이 점령하면서 그 부역자를 먼저 갖다가 전부 그 지서에다가 감금시켜서 이런 식으로다가 지역으로다가 이렇게 참이 학살을 시켰습니다. 민간인을. 그거는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여러분이 보시던 것 같이 참혹한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51년도에는 그 가족이라는 이유로서 3년 전에 대봉산에서 유해 발굴을 한 것처럼 이렇게 어린 아이, 푼 여자들까지도 전부
학살을 했습니다. 그것이 아산의 그 학살 현장의 그 모습은 참으로 참혹했습니다. 그리고 또 수복하고 나서 그 살아남은 가족들에게는 연좌제라는 참 한국에서나 있을 법한 그런 법을 만들어서 우리 유족들은 70년간 80몇 년도에 저기가 해제된 걸로 아는데 그동안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진화에서 일기가 됐지만은 아직도 못 푸는 한이 저희 유족들한테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화의 2기가 이게 마지막이 아니라 이게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좀 더 시장들을 찾아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그 당시에 살아있는 증언도 잘 들으시고 좀 행안부에서는 모든 저기를 전부 다 지원을 해서 이것이 국가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마무리를 지어줘야 됩니다. 저희는 70년을 도망다녔습니다. 죄도 없이 아무것도 아는 게 없습니다. 다니면서 제대로 공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이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오늘 이 진화의 일이 일시적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행정부에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직도 빛을 못 보고 있는 당시의 기록과 이 모든 것을 좀 바깥으로 나오게 해서 빛을 보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유해 발굴 현장이 전에 설화산이 아니고 여기 그냥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발굴해서 그곳에 추모비와 추모를 할 수 있는 우리가 유가족들이 항상 지나다녀도 여기는 이렇구나 이런 기억을 살릴 수 있는 이런 추모 이탈이나 추모 이적을 해주시면 고맙습니다. 부역 혐의 사건 관련 유해 발굴로는 아산 유해 발굴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이다. 좁은 교통호를 따라 양손 뒤로 꺾이고 2중 3중으로 겹쳐진 유해. 들개가 물고 온 시신을 다시 매장했다는 증언이 있었던 현장이다. 전체 길이 약 60m 정도의 유해 발굴 지역은 3개 구역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유해는 폭과 깊이가 각각 1m 이하인 좁은 교통호를 따라 빽빽하게 놓인 상태였으며 굵은 다리뼈들뿐만 아니라 척추뼈와 갈비뼈까지도 완전하게 남아있는 상태로 발굴되었다. 전문가들은 발굴된 유해들의 형태로 보아 당시 희생자들이 고개를 숙인 채 머리 뒤에서 총을 맞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옆으로 누워있거나 고꾸라져 있는 유해들의 모습은 사망 당시의 처참한 상황을 생생히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특히 일부 구역에서는 유해 다리 사이에 다른 유해가 겹쳐져 있는 상태로 발굴되었으며 이러한 형태는 당시 학살이 진행된 후 들개가 시신을 물고 마을을 돌아다녔고 마을 이장이 청년들과 함께 주변으로 흩어진 시신을 교통호 안에 다시 매장했다는 증언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우리들은 그동안에 살아온 길이요 너무나 험하게 살아왔어요. 누구 도움, 애처까지도 친척 애처까지도 손가락질하면 잘못하면 보복당할까봐. 그렇죠. 그래서 숨어 살았어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진화위에 제 진실규명을 신청해 놓은 상태인데 빨리 매듭을 지어서 우리 유족들이 편안히 눈을 감수게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임무입니다. 우리 집안에서 한 10여 명이 죽고 800명 홀이라 그리고 다 그런 사람들이 나이면 30살 먹고 죽었고 20살 먹고 죽었고 20살 미만이 다 죽었어. 18살, 19살 중학교 2학년. 근데 어제 우라통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어. 부역 혐의 희생 사건 유해 발굴이 살아남은 유가족과 진실화해위원회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조금이라도 과거에 말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말을 하고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하고 그리고 더불어서 유해가 찾아졌을 때 본인들의 어떤
아버지나 가족들에 대해서 이제 최소한의 예의를 갖출 수 있는, 최소한 그 보내드릴 수 있는 이런 그 상황을 만들어드렸다는 점에서 굉장히 뜻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73년 만에 그 희생 사건에 대해서 그 사실이 확실히 그렇게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분들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또 그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될 수 있는 부분에서 이 진화위의 어떤 역할이나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사실상 저희가 일단 유해 발굴해야 될 곳도 130곳 이상이 있고, 근데 지금 많이 못했거든요. 유해 발굴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나마 이제 발굴된 그 희생자분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유전자 검사를 하고, 그리고 신원 확인까지 추진하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지금 기간도 지금 정해져 있고, 한정적이고, 예산도 한정적이고,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그 국가 차원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2기 진실화해위원회는 실효성 있는 유해 발굴과 위원회 종료 이후 유해 발굴 사업이 지속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유해 매장 추정지 실태 조사 및 유해 발굴 중장기 로드맵 수립 최종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를 근거로 전국 6개 지역 7개소를 선정해 유해 발굴을 진행하고 있다. 비록 시범적 지역에서 펼쳐지는 발굴 작업이지만 오늘의 유해 발굴 작업은 국가 차원에서 억울했던 당시 사건의 진실 규명을 명확히 밝히고 희생자의 넋을 기리는 것은 물론 역사에 바로 기록하고 추념하자는 목적에서 진행하는 것이다. 향후 진행될 유해 발굴 업무가 진실 규명과 명예 회복은 물론이고 국가가 국민 희생에 책임을 다하는 모습이면서도 억울했던 당시 사건의 피해자들의 유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